돌아오는 일요일에는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열립니다. 최도우 선수가 코메인 이벤트로 나서는데요. 최도우 선수 그리고 상대인 다니엘 산토스가 미디어데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최도우 선수는 일단 너무 기대되고요. 빨리 싸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무래도 선수는 싸움으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번 시합이 저도 제가 어떻게 움직여질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더 나아졌을지 더 강해졌을지 기대됩니다. 일단 지난 시간 동안 조금 몸이 안 좋은 부분을 다 치료하고 지금은 괜찮은 상태고 또 그 시간 동안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전에 매치업이 한번 됐었던 상대라서 일단은 뭐 예상할 수 있는 선수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선수가 한국 선수들이랑 연달아 싸우게 되면서 그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게임 플랜은 저는 일단 타격전 위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 선수가 계속 저랑 타격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임하는 각오는 늘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마지막 경기라는 각오로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그래도 한국 선수 중에 제일 알려진 선수고 그거에 따른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 선수가 지금 한국인 2명을 이긴 지금 코리안 킬러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코리안 킬러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UFC에서 한 경기들 중에 재미없는 경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재미없는 경기가 있다면 이번 제 경기를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상대인 다니엘 산토스는 느낌은 정말 좋아. 3번 연속으로 한국 선수를 상대하게 됐는데 한국 선수들은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 생각해. 물론 최도훈은 알다시피 이름값이 있는 선수지. UFC에서 경험도 많고 컵스 한슨이랑 명경기를 했던 선수기도 해. 한국 선수들의 게임에 어느 정도 익숙함이 있고 토요일에 멋진 경기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해 라고 얘기했고 또한 코메인 이벤트로 서게 된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정말 행복해. 이게 바로 내가 인생에서 오랜 시간 노력해온 이유야. 이런 자리에 서는 건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어. 여기서 더 성장하고 랭킹도 최대한 더 높게 올라가고 싶어. 난 완성형 선수고 강한 상대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난 준비된 선수야. 계속 발전해왔고 결국 챔피언이 될 선수지. 경기 내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난 지배하기 위해서 왔어. 이 체급을 지배하고 결국 챔피언이 되기 위해 왔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최도우가 재밌는 경기를 많이 했다 언급했는데 이번에 어떤 경기를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경기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 힘든 경기, 전쟁 같은 경기 말이야. 그걸 위해 이곳에 온 거지. 최도우도 그런 걸 하고 싶어하고 나도 그런 경기를 보여줄 거야. 그게 바로 슈트박스의 정신이거든. 슈트박스 출신의 선수를 상대하면 바로 그런 경기를 마주하게 돼. 우린 전쟁 같은 경기를 위해 훈련하고 항상 그런 전쟁 속에 있는 선수들이야. 그게 우리의 훈련 방식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찰스 올리베이라가 특별히 해준 조언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팀 분위기 자체로 큰 영향을 받냐는 질문에는 우리 팀은 다 같은 바이브를 공유하고 잘 맞아떨어진다 생각해. 에너지 자체가 같고 다들 비슷한 분위기랑 같은 수준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우린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돼. 우리 팀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훈련 방향도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목표도 전부 일치해 있어.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게 훨씬 쉬운 거지. 그리고 찰스 얘기를 하자면 며칠 전에 직접 전화가 왔어. 이번에 같은 캠프에 없어서 내 상태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랑 여행 같은 게 많았거든. 근데 전화해서 몸 상태 좀 보여줘봐 이러더라. 내 몸 상태를 보더니 와, 너랑 같이 훈련 안 해서 다행이다. 완전 머신 같네. 준비 끝났네 이러더라. 그게 전부야. 우리 모두 그런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지. 찰스랑 좋은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결국 중요한 건 에너지랑 분위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패드급 파이터 중 옥타곤에서 함께 싸워보고 싶은 파이터가 있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난 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어. 이 경기에만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고 내 레이더망엔 이 경기뿐이었어. 하지만 e스포츠에서는 미래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해야 하고 챔피언이 되기 위한 다음 단계에 집중해야 하지. 이런 부분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난 2사람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중 한 명은 파트리시오 핏불이야. 정말 리스펙하는 선수고 지금 랭킹 14위인가 15위인가 그럴 건데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위치기도 하지. 그 자리를 놓고 싸운다면 좋을 것 같고 좋은 매치업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론 피코도 있어. 최근에 핏불 이기기도 했잖아. 아론 피코도 본인 포지션을 지켜야 하는 입장인 선수지. 그래서 난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우리 둘의 대결은 정말 좋은 매치업이 될 거라 생각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는 그 둘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도 선수가 출전하는 이번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 메인카드 경기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티빙과 TVN 스포츠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돌아온 일요일에는 전 UFC 헤비급 챔피언 프랜시스 응가누도 넷플릭스 이벤트에서 MMA 복귀전을 치릅니다. 프랜시스 응가누가 다니엘 코미와 인터뷰를 통해 어린 시절 모래 광산에서 일하며 꿈을 꿨던 스토리, UFC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어린 아들을 잃었을 때의 심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먼저 응가누는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9살 때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모래 광산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라서 농부나 건설 노동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교육받았어. 아님 가장 잘 풀려봐야 기술을 배워서 정비공 같은 직업을 갖는 정도였지. 우린 그런 삶만 바라보도록 길들여져 있었어. 근데 난 그 이상을 꿈꾸고 있었지. 그럼 사람들이 보기엔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가 수준이 낮다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무례하다 느끼는 거지. 그래서 난 이런 일들로 문제를 많이 겪었어. 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 돼. 여기서 우린 그런 걸 할 수 없어 라고 했어. 그럼 나는 왜? 라고 했지. 난 그냥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싶었어. 그럼 사람들은 쟨 너무 고집이 세 라고 했지.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난 문제아 취급을 받았어. 쟨 착한 애가 아니다. 말을 안 듣는다 이러는 거지. 근데 우리 형은 착한 아이였어. 말을 잘 들었거든. 농장에 가라고 하면 가고 정비 배우라고 하면 배우고 그 삶에 만족하면서 정비공의 삶에 만족하는 거야. 근데 난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았어. 난 더 큰 걸 원했어. 이 일이 기억나. 모래 광산으로 갔는데 5, 60대쯤 된 남자가 삽질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지. 그때 나는 15살이나 20살 정도였을 거야. 난 그 사람을 보면서 젠장, 내 인생에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나도 결국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 난 아직 20살도 안 됐고 저 사람은 거의 60인데 앞으로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 안 돼. 이건 아니야 싶었지. 난 항상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갖고 있었어. 내 인생이 이보다는 나아야 한다 생각했지. 근데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부족하다 생각하냐? 라는 식이지. 그런 갈등과 말다툼을 몇 년 동안 계속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을 안 하게 됐어. 그냥 혼자 생각만 하게 된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응가누는 25살에 결국 아프리카를 떠나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에 도착해 운동을 시작했다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내 생각에 UFC가 했던 실수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지점까지 갔다는 거야.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어. 그렇게 느끼는 순간 오케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 계약에서 벗어나야겠다 생각했어. 이건 내 스스로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성향인데 난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순간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게 돼. 그때는 이게 내 커리어의 끝이 되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했어. 아프리카로 돌아가 농사를 짓게 되더라도 최소한 농기계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난 뭐든 하면서 살아갔을 거고 다른 걸 해도 성공할 자신이 있었어. UFC는 날 과소평가했고 계속 더 강하게 압박하려고 했어. 근데 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거나 압박해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세상을 떠난 아들 코비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야.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지. 내일이든 오늘이든 어떤 순간이든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말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누구에게는 내일, 지금 혹은 1시간 뒤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럼 그 일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되지. 기억나는 게 나한테 딸이 하나 있거든. 아들 코비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뒤였어. 그때 딸과 함께 있었어. 운전하면서 딸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응을 안 하기 시작했어. 힘 빠진 듯 축 처져서 아무 반응도 안 하더라고.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공포를 느꼈어. 모든 게 무너지고 있구나. 이제 다 끝이다 싶었지. 근데 알고 보니 그냥 애들이 보일 수 있는 평범한 행동이었던 거야. 하지만 난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트라우마 상태였던 거야. 무섭지만 결국 그걸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 내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봤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내가 아파트를 나서서 엘리베이터로 가고 있었어. 그때 내 형제가 아들을 안고 있었는데 내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고 나한테 오려고 하면서 막 울었어. 근데 그때 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지. 괜찮을 거라 믿었어.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내가 대체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거기 남아서 아이랑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싶더라고. 비행 일정도 바꿨어야 했는데 하루 이틀 더 있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엄청 중요해 보였더라도 그 순간 중요하다 느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쉽게 하기 힘든 질문인데 인터뷰어인 다니엘 코미어도
어린 딸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은간우도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랜시스 은간우를 비롯해 론다 로우지, 네이트 디아즈, 마이크 페리 등이 출전하는 이번 넷플릭스 이벤트는 돌아오는 일요일 오전 10시에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